많은 가족과 부하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걸로 답변 대신할게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엉뚱하게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재수사가 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을 조준하면서 난감해진 사람이 있죠. 바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일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재수사의 불똥은 조응천 의원에게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 라인과 경찰과의 대결 구도에서 조응천 의원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엉뚱하게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상대로 이렇게 표적 수사를 지시하고 보복에 나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자,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지금 네. 곽상도 의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실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조응천 의원이 지금 곽상도 의원의 입장과 똑같은 곳에 같이 서게 됐어요. 굉장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진술들이 만약에 이제 법원에 갔을 때 만약에요. 그러니까 신빙성 따질 때 조응천 의원의 저 발언은 사실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곽상도 의원은 지금 수사가 이제 의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굳이 말하면 피의자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의자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할 가능성은 누구나 상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게 여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수사 의뢰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3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피의자성으로 좀 되지 않은 조응천 의원의 저 얘기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마 조응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이상 아마 저는 곽상도 의원이 했던 저 말 그러니까 결국 경찰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검증 과정의 동영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와서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라는 저 말이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 두 사람, 김학의 재수사로 희비가 엇갈린 지금 상황이 된 건데, 곽상도 의원, 조응천 의원, 비슷한 점도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에서 같이 이제 그 상하 관계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죠. 지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사 지시를 사실상 하면서 마치 그 적폐청산의 그 시즌2 같은 이런 지금 형국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파티 장면을 연상시키는 검사장이 기업인하고 같이 별장에서 여자들과 함께 뭐 불륜 행각을 벌이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검사장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근데 문제의 쟁점은 뭐냐면 그런 그 김학의 검사장이 만약에 의혹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과연 은폐를 했느냐. 그 은폐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과 그 곽상도 수석과 그다음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조응천 그 비서관, 당시 비서관이자 현재 여당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흥미를 끌고 있는 겁니다. 네. 박근혜 청와대 민정 라인이 한 목소리로 경찰의 허위 보고를 탓하자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 입장에서는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경찰과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 미묘하게 일치하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자, 김학의의 소문을 당시 청와대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김학의 소문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미 보고를 했고 묵살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경찰에 확인된 사안은 아니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음해를 한다, 왜 네. 허위 보고를 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홍천 의원이 보고를 할 때도 소문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엔 단순히 이제 의혹 수준 정도로 보고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찰청장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 뭐 내사나 그렇게 진척된 상황은 없었다는 게 그 당시 14년도 정도의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사실적으로 그 당시 또 내사가 되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어쩌면 그 당시 경찰청장도 이 내사 진행 과정이나 수사가 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냐. 아하. 지금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의 설명은 지금 좀 다릅니다. 조홍천 의원의 말과 달리 김학의 전 청장 내정 전부터 수차례 경찰 보고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것이다.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 과정에서요, 이른바 박관천 당시 행정관의 외압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박관천 행정관 당시에 이제 경찰 쪽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청와대 측에서 좀 그냥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경찰에서 이거 좀 곤란 더 밀어붙이는 게 곤란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관천 행정관의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근데 좀 보시면요 한번 표 보실까요? 저게 라인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그리고 참 잘 그렸네요.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이제 민정비서관이 있어요. 나머지 두 사람 빼고. 근데 민정비서관은 뭐 하는 거죠? 친인척 관리하는데요. 그렇죠. 공직기관 비서관 뭐 하는 거냐면 고위공 인사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라인은 어디예요? 조홍천 비서관 라인이라고요. 네. 이중희 민정비서관 라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갔어요. 그죠? 조홍천 비서관 빠지고.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진술이 이중희 비서관만 나오고 조홍천 비서관은 진술이 안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곤 있는데 어찌됐든 조금 수사 라인을 생각하면 좀 의아하긴 해요. 네. 글쎄 이게 뭐 조홍천 의원이 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알 길은 없지만 네. 어쨌든 인사검증인데 공직기관 비서관 빠지고 친인척 관리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에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조금 원래 청와대 민정의 라인의 어떤 수사 체계는 좀 맞지는 않죠. 네. 어쨌든 이 상황을 제대로 풀어 나가려면 조홍천 의원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회의에도 지금 불참한 채로 두문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